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릴 논문은 올해 2월 달에 네이처 제네틱스에 발표된 논문으로 UK 바이오뱅크의 20만 명 홀엑솜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그리고 여러 가지 트레이트들과 레어 제네틱 베리에이션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약 10년 이상 지아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천 개의 이제 지노믹 로사이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로사이들이 이제 카디오 메타볼릭 트레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와 관련된 이런 수천 개의 지노믹 로사이들이 이제 아이덴티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아스 스타디들은 이제 대부분 커먼 베리언트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커먼 베리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이펙트 사이즈가 작고 항상 이제 그 커먼 베리언트가 커널 지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노타이핑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라지 스케일의 포퓰레이션 베이스된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기존의 이런 커먼 베리언트 어소시에이션 스타디보다 이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데요. 이 시퀀싱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레어 베리언트 그리고 심지어는 울트라 레어 제네틱 베리언트까지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어 베리언트나 울트라 레어 제네틱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노타이핑에서는 이제 지노타이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노타이핑이 되더라도 이제 부정확하게 지노타이핑이 되는 경우가 지노타이핑 되거나 임퓨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퀀싱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엑솜 시퀀싱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이나 트레이트와 관련된 이런 지인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이제 엑솜 시퀀싱에 있는 레어 베리언트를 통해서 이제 버든 테스팅을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레어한 딜리터리어스 제네틱 베리에이션에 대한 이제 페네트런스라든지 리스크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 같은 것들을 이제 어세스먼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UK 바이오뱅크의 20만 명 홀엑솜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엑소마이드 진 베이스드 애널라이시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레어 베리언트의 기준은 0.1% 미만으로 잡았고 0.1%로 잡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데미징 베리언트만 뽑아서 83개의 트레이트와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을 테스팅을 하였는데요. 이 83개의 트레이트는 이제 뭐 신체 계측학적인 특징이라든지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그리고 ECG 트레이트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디 포퓰레이션과 피노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UK 바이오뱅크에 있는 메디컬 히스토리 인터뷰들 그리고 ICD-9, ICD-10 코드, 그리고 오퍼레이션 코드와 데스 레지스트리 리코드를 통해서 이제 디지즈 피노타입을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디지즈와 메디컬 컨디션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를 정의를 할 때 가장 마지막 팔로워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피노타이픽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BMI나 뭐 키라든지 체중과 같은 이 계측학적인 특정이라든지 그다음에 ECG 데이터, 메타볼릭 바이오마커 그리고 MRI, 카디악 MRI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UK 바이오뱅크에서 20만 명 홀엑솜 시퀀싱을 진행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베리언트 레벨 그리고 샘플 레벨의 퀄리티 컨트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서
총 20만 642명의 홀엑솜 시퀀싱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305개 샘플은 이제 익스클루전 되고 그리고 이 나머지 20만 337개의 그 시퀀싱 데이터에 대해서도 베리언트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필터링된 VCF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nrelated subset,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없는 서브셋을 이제 정의를 하였는데 그래서 익스클루전 되고 남은 18만 5,990명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타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베리언트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DBNSFP와 LOFT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LOFT를 통해서 이제 loss of function 베리언트들을 어노테이션을 하였고 이제 미스센스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NSFP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30가지의 인실리코 프레딕션 툴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30개 중에서 90% 이상의 인실리코 프레딕션 툴에 의해서 딜리터리어스하다고 이제 예측이 되는 베리언트들을 데미징 미스센스 베리언트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분석에서는 이 데미징 미스센스 베리언트만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레어 베리언트 어노테이션 이후에 이제 레어 베리언트 버든 애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 베이스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콜랩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레어 베리언트의 정의를 이제 early frequency가 0.1% 미만인 베리언트로 정의를 하였고 이제 UK 바이오뱅크 엑솜 데이터에서도 0.1% 미만이고 노마드 폴레이션에서도 데이터에서도 0.1% 미만인 변이들만 이제 추출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LOF 베리언트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데미징 미스센스 베리언트에 대해서 콜랩싱을 진행을 하였고요. 바이너리 피노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명 이상의 레어 베리언트 캐리어가 있는 진들에 대해서만 로지스틱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에이지, 섹스, 시퀀싱 배치 그리고 시그니피컨트 앤세스트럴 PC 이러한 요인들을 이제 어드저스트먼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로지스틱 믹스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MRI 시리얼 넘버에 대해서만 추가로 어드저스트먼트를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퀀티테이티브 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결국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트레이트 같은 경우 HDL 리포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이 불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스탠다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Live on Variant Out Analysis를 진행을 하는데 로버 어널라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버 어널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논문에서 이제 분석을 한 진 베이스드 리절트의 로버스트니스를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로버 어널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니피컨트 어소시에이션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인에 20개 레어 베리언트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레어 베리언트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레어 베리언트 진행하고 19개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 진행하고 두 번째만 제거해서 19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총 20번의 재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 p-밸류 값을 이제 얻은 결과가 있는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어 베리언트 시그널들이 주변에 있는 커먼 베리에이션과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커먼 베리언트들을 좀 보정을 하는 컨디셔널 애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과로 나온 지닉 피노타입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커먼 베리언트들을 이제
에디션을 코베리언트로 넣어서 레어 베리언트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도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리케이션, 노블 레어 베리언트 시그널에 대해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해진 거 마이코드 코호트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만 6,661명의 어덜트의 홀엑솜 시퀀싱 데이터가 있어서 이 코호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15개 총 15개 레어 베리언트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14개는 이제 노블 레어 베리언트 시그널이었고, 한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특정 트레이트과 연관성이 있다, 어소시에이션이 있다고 밝혀지긴 했는데 방향성이 반대인 경우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리플리케이션을 따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밸런스가 높기 때문에 이 UK 바이오뱅크 포퓰레이션에서 카디오 메타볼릭 진에 이제 큐테이티블리 패소제닉 베리에이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를 또 계산을 하였는데요. 이 후보 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나왔던 뭐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로 나왔던 진들을 테스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는 멘델리안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의 패널, 시퀀싱 패널인 진들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밈에서 오토소멀 도미넌트로 인허리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브셋으로 클린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서 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맨 처음 한 분석이 레어 베리언트를 이용해서 콜랩싱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은 총 83개의 트레이트를 테스팅을 했을 때 57개의 시그니피컨트 어소시에이션이 나왔고, 그 중에 42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어소시에이션이고 15개는 이제 노블한 어소시에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FDR의 0.01 수준에서 이제 테스팅을 하였고요. 여기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트레이트, 질병들에 관련된 결과이고, 여기서 보시는 결과들은 이제 퀀티테이티브 트레이트들인데, 보시면은 뭐 신체 계측학적인 이런 키에 대해서 좀 테스팅을 한 게 보이고,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뭐 글루코스나 HDL, LDL, 뭐 펄스 레이트 이런 것, 리포프로테인과 같이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와 관련이 있는 퀀티테이티브 트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레어 베리언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로보 어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X축이 그 특정 진에 있는 각각의 레어 베리언트들이고, 이거를 각각 뺐을 때 마이너스 로그 p-밸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 이 선 같은 경우는 FDR 0.01 수준의 0일 수준의 선으로 표시를 한 건데, 이건 이제 결과 일부분만 가져온 건데, 앞서서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유의하다고 나온 모든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을 때 유의하게 좀 떨어지는 FDR p-밸류가 떨어지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특정 레어 베리언트가 이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에 있는 레어 베리언트들의 버든이 질병과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는 결론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먼 베리에이션과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서플리먼터리 테이블로 들어가 있어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모든 결과에 대해서, 모든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좀 테스팅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커먼 베리언트를 이제 컨디셔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펙트 사이즈의 추정값이
값과 이제 p-value가 substantially attenuated 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제 레어 베리언트 버든이 주변에 있는 커먼 베리에이션과는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PA 와 리포프로테인의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터레스팅하다고 한 게 이 컨디션 커먼 베리에이션을 어드저스트먼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시그니피컨트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리케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할 노블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할 내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이제 네. 하나 앞서서 15개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은 테스팅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개 중에서 1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서 판단을 해서 14개에 대해서만 이제 테스팅을 진행을 하였고, 이 14개 테스트 중에서 13개가 앞서서 UK 바이오뱅크에서 진행한 그 어소시에이션 테스트 13개가 이제 리플리케이션이 되었다라고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중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전 스타디에서 반대 방향이라고 결과가 나왔던 이 필린1, 여기서 보시면 필린1 같은 경우에는 HDL의 이전 스타디에서는 HDL의 감소, 여기 있는 베리언트들이 이제 HDL의 감소를 유발한 감소와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결과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HDL의 증가와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표를 이제 맨해튼 플롯으로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과 푸른색 부분이 이제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그리고 트레이트들과 연관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네트랜스, 그러니까 특정 이제 이 레어 베리언트 뮤테이션 버든을 갖고 있을 때 특정 질병이 발현된 사람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결과로 이제 LDLR에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의 71%가 이제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가 있었다고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고, GCK 같은 경우에 48%가 타입 2 다이어비티스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잠깐 좀 그냥 질문 하나 하면요. 네. 이 테스트가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었어서 여기서 이 구체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이 되는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테스트예요? 레어 베리언트의 버든 무슨 테스트냐 이거죠.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를 앞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놓쳐서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이 테스트 소위 뭐 TTN 진이 있으면 그거에 뭐와 어떤 피노타입에 어떤 테스트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콜랩싱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콜랩싱이요? 네, 콜랩싱을 진행을 한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리그레션이 리플리케이션 된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조금 앞부분에 설명하신 거죠? 네네네. 조금 다시 한번 그래도 여러 가지를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설명을 해서 네. 그 메서드가 그냥 한번 잠깐 짚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테스트 자체, 핵심적인 테스트. 딱 여기에 네. 관계돼. 레어 베리언 버든 어널리시스예요, 일단. 네네. 버든 어널리시스. 그러면 무슨 테스트를 했어요? 버든 무슨 테스트 이름이 없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콜랩싱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는 코베리어트, 어떻게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메서드가 뭐 예를 들면 뭐 RBAT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캣도 있고 스캐로나 무슨 벌든 테스트나 뭐 많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레어 베리언트의 개수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수로. 네네, 그러니까 말씀. 여기서는 레어 베리언트가 아니고 레어 딜리터리어스 베리언트만 본 거죠. 아까 네네, 20개 LOF랑, 인실리코 테스트를 20가지를 해서 90% 이상이 데미징 하다고 한 베리언트, 그러니까 굉장히 highly reliable한, potentially probably damaging 베리언트의 진 안에서의 개수만 세요. 예, 개수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 투 진 베리에이션은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 1대1 비교니까. 즉, 예, 큰 진도 1대1, 있고 작은 진도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네네, 베리어빌리티가 큰 진도 있고 highly conserved 된 진도 있고 그런 건 네네,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는 지금 고려하는 건 아니고 그 네, 네, 진의 highly probably damaging variant의 개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과 많고 적은 것과 피노타입이 얼마나 어소시에이션이 있냐 이렇게 테스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방법은 logistic mixed effect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트레인만 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 뒤에 보시면은 퀀티테이티브 트레이도 같이 봤습니다. 리니어, 퀀티테이티브는 리니어 믹스트 이펙트로 네네, 그 개수 가지고 변이의 아까 highly probably damaging variant의 개수와 네네, 많고 맞습니다. 적음과 이 피노타입의 뭐 바이너리든 퀀티터티브든 걔네들의 리니어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해서 yes no 테스팅만 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어, 그리고 그 결론이 그리고 이제 live one out, leave one variant out 뭐 이런 메서드를 써서 live one out 했을 때 그 녀석이 빠졌을 때 유의성이 줄어들면 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제크나이프 테스팅에서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제 조금 짚어봤냐면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GVV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상당히 비슷한 수치거든 이거랑. 음, 왜냐하면 우리는 스코어를 해서 그걸 쓰긴 하지만 스코어 중에서 낮은 것들을 highly weight하기 위해서 어, geometric mean, 그렇죠? 또는 네네, 뭐 harmonic mean, 뭐 혹은 뭐 곱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스코어로 추격하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는 싱글 스코어, 예를 들면 시프트의 스코어에 뭐 얼마 좀 높은 놈들은 필터 아웃하고 0.7 이상은 버리고 아래에 있는 녀석들의 머더리 디펙트도 좀 있다. 그러나 뭐 낮은 쪽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오메트릭 민을 쓰면은 낮은 점수가 강하게 웨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 네, 스코어라는 걸 GVB 스코어라는 게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스코어거든. 네, 그 철학 자체가 네, n수가 GVB의 장점은 어, 개인 개인의 스코어를 매길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개인 개인을 매기기는 조금 애매하죠. 변이를 안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변이가 아예 없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probably rare 한 애들은 네, 1000명에 맞습니다. 하나짜리잖아. 그러니까 네, 없는 사람이 꽤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음, 점수 자체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꽤 많겠죠. 그래서 하여튼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고 우리는 퀀티파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GVB랑 굉장히 기본적인 관점은 같고 이 사람들 얘기가 나중에 갔을 때 그 다음 슬라이드 정도 되나요? 그 음, 음, 결론적인 결과가 그 커먼 베리언트 내기보다 베리언트의 버든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 내리죠. 네네, 맞습니다. 음,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네. 중간에 좀 끊어서 미안해요. 음,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진행, 리플리케이션 네, 레이시 굉장히 좋고, 네네, 93% 리플리케이션 되었습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네요. 네. 어,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LDLR 진 그리고 GCK 진 이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GI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조금 취약점이 뭐냐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네, 이게 highly damaging한 베리언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되거든. 이게 원래 1000분의 1, 그 다음에 20개의 알고리즘 중에 90%가 굉장히 익스트림 케이스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므로 가진 사람이 40%가 예를 들면 뭐 LDLR의 highly probably 그 deleterious mutation, 거의 뮤테이션이죠. 뮤테이션 1000분의 1이잖아. 그쵸? 네, 그 네, 가진 사람의 71%가 하이퍼콜레스테롤리미아를 보인 건 맞지만 안 가진 사람, 소위 positive predictive value는 높은데 음, 저게 그 반대 여러 가지 스태티스틱 있잖아요. sensitivity, specificity, 또 뭐 negative predictive value 이런 거는 그렇게 대단히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얘가 좋긴 한데 LDLR의 뮤테이션이 그 하이퍼콜레스테롤리미아를 설명하는 그 파워는 얼마냐 이 얘기는 지금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게 이제 레어 베리언트 애널리시스의 이제 그 한계점 중에 하나니까 그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니까 그것까지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숫자만 보고 오 굉장히 좋네. 뭐 좋은 건 많죠. 굉장히 좋지만 이걸로 다 음, 설명된 거는 아니거든. 하이퍼콜레스테롤리미아가 LDLR이 중요한 거는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하이퍼콜레스테롤리미아 자체를 이걸로 설명하는 설명력이 몇 퍼센트의 뭐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이퍼콜레스테롤리미아의 몇 퍼센트를 LDLR의 뮤테이션이 설명하느냐 하는 건 조금 더 다른 문제죠. 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그게 이제 GWAS와 관점이 반대인 거죠. GWAS는 뭐 그냥 더 얼마나 많이 설명하느냐만 주로 보고자 하는 관점이고 여기서는 이 주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 주인의 이펙트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에 가깝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GI, GYF1이라는 이 진을 좀 부제목으로 쓸 정도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GI-GIF1 이 진이 이제 다이아비티스 리스크와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GI-GIF1 결과를 앞서서 그 표에서 그 GI-GIF1만 좀 따온 건데 결국에 이제 오즈 레이시오도 5.6 정도로 타입 2 다이아비티스의 인크리스드 리스크와 시그니피컨트하게 어소시에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퀀티테이티브 트레이트에 대해서 테스팅을 했을 때도 하이어 블러드 글루코즈 레벨 그리고 베타는 0.8이었고요. 이 결국 높은 혈당과도 이제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GIGF1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더 낮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레벨 그래서 이 멀티플 테스팅을 이제 보정까지 해서 이 피밸류 0.00014 수준에서 이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의 이제 낮은 농도 레벨과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서는 바이너리 트레이트를 보여드렸다면 여기는 퀀티테이티브 트레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8개 블러드 리피드와 글루코스 레벨과 관련된 18개 유니크한 지인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ANG PTL3, 뭐 ANG PTL4, PCSK9 이런 것들이 이제 리피드 로어링의 테라피우틱 타겟, 포텐셜 테라피우틱 타겟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해 있는 진들이고요. 그리고 필리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래 기존의 스타디에서는 HDL 레벨이 낮아지는 쪽 방향성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랑 디스커버리 둘 다 해서 이제 HDL 레벨의 엘리베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는 필린1의 이니비션이 리피드 테라피우틱의 포텐셜 타겟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건데 GIGF1 같은 경우에도 LDL 그리고 글루코스와 연관이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NR1H3 같은 경우에도 HDL 레벨의 엘리베이션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GIGF1을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LDL과 글루코스 둘 다에서 이제 굉장히 FDR 0.01 수준보다 더 그 유의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GIGF1의 데미징 베리언트들이 좀 있다면 이제 블러드 리피드에 대해서는 좀 베네피셜 하지만 글루코스 호메오스테시스에 대해서는 함풀한 그 피노타입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이제 메소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다른 뭐 레어 디지즈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디지즈들과 관련된 퓨테이티블리 패소제닉 레어 베리언트가 이 포퓰레이션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퀀티피케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이 55개의 진 선정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로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이제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를 이제 에 대한 시퀀싱 패널 중에서 이제 오밈에 등록되어 있는 55개의 진만 이제 뽑아서 이 진의 이 패소제닉 레어 베리언트 캐리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이제 퀀티피케이션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 자체도 크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 티틴의 베리언트가 있는 캐리어들이 가장 커먼했고 총 0.42% 총 샘플의 0.42% 8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5개 진에서 다시 이제 그 앞서서 어소시에이션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 진들로 이제 리스트릭션을 했을 때 총 샘플의 1%, 그러니까 2098명이 이러한 해당 진들에서 퓨테이티블리 패소제닉 레어 베리언트를 갖고 있는 캐리어들이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스커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자들은 여러 가지 컨클루전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즈에서 라지 스케일 포퓰레이션 시퀀싱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라지 이펙트가 있는 코딩 베리언트와 카디오 메타볼릭 트레이트와의 어소시에이션 아이덴티파이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전에 라지 스케일 엑솜 데이터, UK 바이오뱅크 엑솜 데이터 같이 이런 라지 스케일 엑솜 데이터가 릴리즈되기 이전에는 리포트되지 못했던 이런 GIGF1이나 NR1H3, 필링1 같은 이러한 진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결과의 레어 패소제닉 베리언트의 캐리어 프리퀀시를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정도의 그 개인들이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혹은 다이어비티스와 관련이 있는 제네틱 베리언트의 캐리어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과가 그 라지 바이오뱅크 수준의 데이터셋에서 레어 베리언트 어널라이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시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레어 베리언트 어소시에이션들이 앞서서 그 결과에서 커먼 베리에이션, 니어바이 커먼 베리에이션을 어드저스트먼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저자들은 그 이유가 스트릭트한 베리언트 필터, 이 얼리 프리퀀시를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미스센스 베리언트를 앞서서 그 30개의 인실리코 프레딕션 툴 중에 90% 이상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인클루전 필터를 잡았는데
이 저자들이 따로 테스트를 했을 때 LOF만 가지고도 레어 베리언트 어널리시스를 테스트를 해서 서플리멘터리로 결과를 넣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라지 바이오뱅크 데이터셋에서 이런 레어 베리언트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런 굉장히 스트릭트한 인슬리코 프레딕션 스코어 필터링이 좀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p-밸류 컴퓨테이션을 할 때 새들 포인트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방법이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팅 방법이 최근 스타디들에서 좀 그 가치가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라지 바이오뱅크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p-밸류를 컴퓨팅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진행한 라지 스케일 시퀀싱, UK 바이오뱅크에서 진행한 라지 스케일 시퀀싱이 카디오 메타볼릭 트레이트 그리고 디지즈의 레어 제네틱 컨트리뷰터들을 구별해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미래에는 이런 앞에서 찾은 파인딩들이 테라피우틱 타겟이나 스크리닝, 이 카디오베스큘러 그리고 메타볼릭 디스오더의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스타디를 더 쉽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